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가구 수가 30채 안 되는 시골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쯤에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제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벌어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너무나 괴로웠고 사업을 처분하고 남은 재산 대부분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혼자 시골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 없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어쩌다 보니 이곳 깊은 산골짜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 보니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마을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대해주고 일도 도와드렸더니 몇 년 후에는 덜컥 저보고 이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하게 밭농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개발업자들이 땅을 보러 다니더니 전원주택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가 워낙 알려지지 않고 조용한 동네라서 이런 곳까지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까 싶었지만 지금은 마을에 한 10가구 정도는 전원주택 짓고 내려온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젊은 부부가 둘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30대 부부였는데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전원주택에 이사 들어왔다면서 이장인 제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글을 쓴다고 하고 아내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일하고 살 거니까 마을을 피해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동네가 제 것도 아니고 저 역시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로 그 두 부부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내가 정말 정도 많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잘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자라서 고생이라곤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하얀 얼굴로 입가에는 항상 생글생글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마을 어른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마을을 항상 노인들만 살다가 그런 젊은 처자를 보니까 마치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을 제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오늘은 이쪽으로 안 지나가나 생각하면서 언덕 위에 새댁집만 쳐다보고 있었고 고구마나 감자 들고 올라가서 새댁에게 먹으라고 건네주면서 집안에 불 꺼진 형광등도 고쳐주고 못질도 한 번씩 해주었어요. 정말 그때까지는 그냥 사심 없이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태풍과 장마가 와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마을의 몇몇 하우스도 무너지고 제가 농사짓는 밭도 일부가 물에 잠겨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난리난 곳을 보수하러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결국 밤에 되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언덕 위에 사는 새댁이었는데 그 시간에 보통 전화할 일이 없는데 비가 와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 앞에 물이 안 빠져서 빗물이 역류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끊고 우비를 챙겨 입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 도착해보니 마당 한쪽 배수로가 막혀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집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게 생겼기에 빨리 삽으로 배수로에 끼어있는 나뭇가지들을 치워서 물을 빼줬어요. 말로 하면 별일이 아닌데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있지 어두워서 앞은 안 보이지 산에서는 계속 흙탕물이 쓰여 내려오고 있었지 1시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해결을 하고 물을 빼고 나니까 제 온몸이 다 흙탕물에 젖었어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새댁도 제 더러워진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배수로도 해결했고 저는 씻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즉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아까 그 새댁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막걸리와 간단한 주전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너무 고마웠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요. 답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일단 비가 오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목이 타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으로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고 새댁도 자기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둘이서 편하게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동네 이야기도 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저보다 술이 약한 새댁이 먼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사실 좀 외로울 때도 있고 가족이 생각날 때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과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된 건지.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듣던 새댁은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놀랐지만 일단 너무 슬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려 주었어요. 몇 년 만에 여자를 품에 안은 건지 제가 다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새댁을 이제 좀 진정시키고 떼어놓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감으며 제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새댁이 말하기를 사실 남편이랑 별거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있을 때는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이 좋았는데 이곳에 내려와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자다운 구석이 없어서 싫어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무슨 어려운 일이든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나이 차이고 뭐고 상관없이 제가 좋다는데 이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고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고 토닥거려줬어요. 나 이혼하고 이장님이랑 살까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도 머릿속에서 자제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고 그렇게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를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인 것 같으니 사랑을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새댁은 지금 남편과 협의,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어요. 주변 눈도 있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진 않을 생각이지만 우리 둘만 좋다는데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내려온 시골이지만 이곳에서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만난 것 같아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유일한 다름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집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